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이날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것을 기념해 매년 지정된 날인데요. 디지털화와 데이터 경제가 가속되는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요. 우리는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 은행 업무, 건강관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 순간 조심하고 또 유의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있는 이번 주는 개인정보 보호 주간입니다. 이 기회를 맞아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악뮤 리얼리티. 지갑 하나 택시 타고 가도 돼. 내릴 땐 삑소리 나게 교통카드 돼.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안 따뜻해도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택시 타기 버는 돈이 빠듯해. 그렇다고 지옥철엔 사람 가득해.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발길을 줄저로 해야 해. 발길을 줄저로 해야 해. This is reality. reality.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reality. 다 일일이 따지기엔 작고 작지만은 않은 일들. 입술이 달콤하다 누가 그래. 뽀뽀하기 전에 누구가 그래. 초콜릿보다 민트 향이 좋을 거야 아무래도.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초콜릿은 잠시뿐 이후에는 후회해. 아 이랬던 거야. 모두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랬던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맘 시렸던 거야. This is reality.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reality. 다 일일이 따지기엔. Everyone, get out the real world. 악뮤 festival. you're gonna really quack. 현실은 quack. 누구들은 쓰다듬어 줄 때 현실은 quack. you're gonna really quack. 현실은 quack. 너 있어 난 좀 quack. 현실은 quack. This is reality.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reality. 다 일일이 따지기엔 현실은 quack.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92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석원입니다. 첫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나의 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됐죠. 그 작은 노력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이번 주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맞아서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좀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뭐 휴대폰이든 다른 SNS 비밀번호 등도 한 번쯤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정보를 또 지켜줄 수 있을 거니까요. 또 뭐 비밀번호 변경 외에도 또 SNS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이 한숨. 잘못 나갔네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한숨.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네, 이 아이 한숨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8일 화요일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 총 5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 여성은 28% 이상, 남성은 20% 이상인 전주 시민 30명이며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체지방률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체성분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고강도 전신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이 단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노인 등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예방접종 일정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는 9월 20일부터,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69세까지는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월 28일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도내 1,100여 곳의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실시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화 문의는 천년전주 콜센터 063-222-1000번이나 전주시 보건소 063-281-6251, 덕진보건소 063-250-39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 전, 월세 계약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영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문의는 063-281-213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전주 비빔밥 축제가 진행됩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비빔밥 축제에서는 전주 음식 주재관과 5개의 음식 테마존, 비빔 퍼레이드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 페스타 2024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올해 전주 비빔밥 축제에서는
1963명이 참여하는 1963 대형 비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으며 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기록원 등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초청 공연 낭만 아일랜드 음악가 흐르다가 10월 11일 금요일과 10월 12일 토요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10월 12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공연 시간은 약 90분입니다. 특히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아이리시 전통음악의 전승 현황과 전문 기술 교류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2매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예약은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공연과 세미나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장 전화 063-280-15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같이 걸을래. 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또 멋지고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북인권교육연구소 또 언급해 주셨는데 전북인권연구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또 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전북인권교육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권교육연구소는 2020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세계 인권선언이 12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도에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도에서 주관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인권 교육을 좀 잘 해보자. 인권을 더 많이 공부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모임입니다. 네네. 지금은 인권 교육에 관심 갖고 있거나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권 강사로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인권 교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11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제정된 날인가요? 네, 발표된 날이죠. 발표된 날인가요? 네, 1948년 12월 1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준비 기간이 꽤 길어서요.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유엔에 모여서 2년 동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파괴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를 복원하고 세계를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록에 따르면 뭐 1000번이 넘는 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대표들이 함께 합의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장일치로 물론 기권한 나라들이 몇 국 있긴 했지만 네네. 만장일치로 세계에 선포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의미 깊은 날이네요. 네. 그래서 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관련된 행사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네네. 올해는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그 날이 무슨 날 네네.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하고 9월 30일 오늘은 또 개인정보 보호날 뭐 이런 거 네. 했어가지고 좀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다시 한번 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네. 아까 2020년도에 그 연구소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은 1942년도, 48년도. 네. 굉장히 좀 오래된 적인데 조금 연구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에 네네. 인권 활동을 펼치고 계신 단체들은 많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인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그동안 인권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인권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정말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단체는 굉장히 작지만 네네.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인권 교육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고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 되고요. 그 초록창이나 네네. 네, 구글에 검색하면 네네. 네, 저희 연구소 뭐 위치라든가 네, 네. 연락처가 나옵니다. 네,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권교육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인권을 공부하기 전에 네, 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였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막 40세가 됐을 때 네네. 네, 대학원에 진학을 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상담 심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고 네네. 그리고 학위를 마친 후에는 이제 뭐 교육학 관련된 강의하고 상담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계속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활동하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상담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개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개인이 스스로를 좀 믿을 수 있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기회를 갖게 되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업계 용어로 임파워먼트,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뭐 자력화, 뭐 역량 강화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가족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더 크게는 사회나 국가의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이 아무리 힘이 세지고 그리고 개인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뭐 사회정의 상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도 알게 됐고 네. 이 영역에서 좀 활동을 잘 해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공부한 과정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인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삶이나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 이게 굉장히 좀 진지하게 또 이루어지시면서 이런 과정들이 또 밟게 또 되셨군요. 아무래도 늦게 공부를 하고 이제 저도 경력 단절이라고 할까요? 10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과정이 저를 참 조그맣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회적으로 철수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됐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나갈 즈음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담을 알게 된 거였고 네. 그래서 상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혹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합해져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길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책 속에서 공부하는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지하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권 교육을 하시기에 있어서 인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이론들을 그저 그냥 제가 외우는 것보다 네. 그 안에 제가 생각하는 의미들을 좀 넣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제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누구든 들으면 그게 무슨 가치라고 하실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보편성이요? 네. 네. 이제 흔히 뭐 천부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다라고 인권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이제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에다가 좀 다른 의미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의미요? 구체화 시킨다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 쉽게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쉽게. 네, 네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게 인권 문제가 생기거나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 옆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아주 공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보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보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 쉽게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쉽게 확 와닿네요. 네. 쉽게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런 네.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네네. 오늘도 또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네. 그 뭐 가치는 그렇게 있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에서도 또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일상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일상성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습들을 보통 일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를 들면 진행자님이나 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네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고 또 서로 차별하지 않고 네네. 서로의 자유와 그리고 나의 자유 그리고 상대의 자유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합하는 이제 그런 가치들이 일상성 안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그런 가치들을 존엄, 자유, 평등, 연대라고 하는 네 가지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인권의 시작이자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인권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가 아니고 우리가 네네. 평소에 우리 일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언제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누구나 다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그 교육하고 계시는 대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아, 네. 상반기에는 주로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뭐 네. 학생들과 교사분들을 만났습니다. 네네.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중등과정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만났고요. 네네. 그 나이가 어려질수록 음.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시의 인권 법무과에서 전주 시민인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 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은 학교 과정에서 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만한 나이 때는 뭐 네.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냥 선언적인 의미 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그런 게 필요한지 이런 교육들을 참 안 받아가지고 네. 교육은 이제 나중에 질문에 혹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네. 좀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 중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보면 유치원 때 장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그러니까 친구가 장애가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장애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네. 그 너는 나랑 너무 다르지라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뭐 인성이 특별히 선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그 네. 인권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교육도 있고 또 주변의 부모나 또 어른들 네, 특히 네. 요즘은 또 미디어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인권에 대한 우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라고 뭐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인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은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걸로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네, 단어 두 개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네네. 첫 번째는 시끄럽다입니다. 시끄럽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어렵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권 침해 뭐 사회면에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권 강사들 중에도 인권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수한 상황에만 존재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들은 주로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 아, 네. 인권 교육 받는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인권 공부가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인권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해당 영역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법률 지식 같은 네, 법적 개념이 나오면 정말 열심히 찾아볼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시끄럽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네, 내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우리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 뭐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뭐 다 알면 됐지.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할까?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나태주 시인의 네. 풀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저 인권도 좀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든, 그러니까 무엇이든 혹은 사람이든 누구든 저희가 오래 보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네. 인권도 어렸을 때부터 네, 쉽게 접하고 자주 접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심리학 용어로 뭐 내재화, 내면화 이런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치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이제 평생에 걸쳐서 발현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가장 미치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인권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좀 이상적인가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또 자세하게 또 알고 또 교육을 받으면 또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도 말씀하신 뭐 시끄럽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게 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지금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꼭 필요하고 교육을 여러 군데 또 다니시고 많은 분들 교육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 인권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지요? 네. 개인적인 어려움과 네, 그렇지 않은 어려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먼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네, 구조나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실제 내용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단회 한 번이나 두 번에 거치는 일회성의 그런 특강, 그러니까 강사가 주로 강의하고 네. 네, 수강하는 분들은 그저 앉아서 듣는 형태의 강의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강사는 달라지는데 매번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이제 인권이 아까도 다양한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꽤 괜찮은 쓸만한 인권 강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 말씀드리면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네, 뭐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네,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그 지향하는 모습인데 가까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잘 전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전달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렇게 공동체 관련된 이런 것 활동하는데 항상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네네. 스스로의 어떤 자문 이런 네. 것도 하면서 반성도 하고 하는데 확 와닿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교육도 하지만 또 알아야 할 것 같고 또 많이 변화하잖아요.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또 변화하고 거기서 담긴 의미들 이런 것도 찾아내셔야 하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교육학, 상담학, 뭐 인권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이 이렇게 융합이 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를 소망을 합니다. 연락 많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전북 인권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님과 인터뷰하는 걸 듣고 계시는데요. 인권에 대한 관심 또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또 받고 싶다. 또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단법인 전북 인권교육연구소에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권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인권 관련 이슈 중에서 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하나의 사례를 혹은 뭐 여러 개의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네. 네,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은 정치와 직결돼 있습니다. 아 정치와. 네. 네네.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다 소멸되는 건 아닐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노골적인 혐오들이 좀 네. 묵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의료 대란 같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소외되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처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네,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네, 지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해왔고 이런 것들 쌓아오려고 굉장히 열심히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쟁도 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게 갑자기 막 후퇴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에는 그냥 어떤 효율성, 뭐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후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네. 그 제가 아까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존엄한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죠. 누구든 나이가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뭐 그 사람이 피부색이 어떻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와 똑같은 존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저 혼자 아무리 존엄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했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해지는데, 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들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권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해지고 있죠. 네. 아, 그래서 그 세계 인권 선언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 네 번째가 연대이군요. 네네. 네. 네. 혼자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또 이게 뭐 바꿔 나갈 수도 있고. 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하고도 닿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들이 그냥 어느 날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국가나 정부에서 그냥 시혜적으로 준 게 아니라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고 표현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내가 원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고, 이제 그걸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뭐 전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그 인권 관련된 흐름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지역 역시도 조금 중요한 이슈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인권 관련 정책이나 뭐 관심, 이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시민들, 도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가장 큰 의무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꼽는다면, 네, 네네. 정부, 우리 이제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 도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서는 인권 조례를, 네, 제정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제정을 해놓고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물론 부서가 있다고 해서 인권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형식을 갖춰 나가고 그 형식 안에서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좀 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구체적인 그 활동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만 선언적인 조례이고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근데 아직 뭐 안 만들어진 단체도 네, 지자체도 네. 있군요. 네, 네 군데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권 교육을 하시면서 인권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사례나 어떤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일회성의 강사 혼자 하는 강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부분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생생인권 프로젝트라는 교육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생인권 프로젝트요. 네. 좀 뭔가 생생한 느낌이 드시나요? 네네. 네네. 그 참여자 중심 교육이고요. 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4번 네, 어. 걸쳐서 하는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단어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단어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차별이었구나. 혹은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여기서 그 사람은 뭐 가족, 특히 자녀,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게 차별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발견을 통해서 나 그러면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해볼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소장님 인권 너무 어려워요.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인권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뭔가 활동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좀 힘이 좀 납니다. 네네 그렇군요. 내가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이 그냥 한번 교육 받으면 그냥 그런 겁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게 나도 받았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군요. 네.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인식이 또 이렇게 변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네네. 이게 서서히. 네. 서서히 하고 또 노력하고 네. 내가 이런 것들 좀 바꿔놔야겠다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교육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또 가지셨잖아요. 네, 라디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만약에 라디오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또 어떤 활동을 이렇게 본인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고 싶으신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사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네.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상담, 인권 이런 주제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주제들이 여기 공동체 라디오와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웃들에게 인권을 조금 더 가깝게 전달하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편성, 일상성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매체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제작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신문방송을 공부했는데요. 네, 그때 미처 가지 못했던 길이 다시 열렸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를 또 같이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 라디오가 매개가 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번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라디오는 계속 반복 그리고 끊임없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례들, 네. 그다음에 상담도 저희가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인권의 이론도 네. 쉽게 네네. 만담은 아니겠지만 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드리면 듣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얘기하신 달력에 있는 그 수많은 기념일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네네.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담도 괜찮고 그 인권 관련돼서 또 그 동화나 이런 네네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같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또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적극 또 라디오하고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또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나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중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심 갖고 꾸준히 열심히 하자 요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리고 나니까 되게 두루뭉실하네요. 네. 또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열정놀패라는 이름을 가진 모임에 하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 롤패요? 네, 열심히 놀아보려고. 아. 네, 이 모임에서 저희가 보드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현재 만들고 있는 거의 완성은 됐고요. 이제 펀딩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자원순환이라고 음. 하는 주제로 보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지금 만들고 있는 보드 게임 펀딩과 출시에 성공하는 게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쉽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좀 보드 게임도 요거 성공해야 네. 다음에 인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재미와 교육이 함께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보드 게임이 나오면 또 방송에 또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게 영상으로 해서 그 소개하는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저희 그래서 요즘에 AI의 도움을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영상으로 좀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자주 모시고 또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하고 시민분들한테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로 쌓아 올린 결과 그리고 그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자세히 오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죠.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분께서 여러 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이 네. 방송을 통해서 생기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북 인권교육연구소 김지영 소장님 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제가 항상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악 동요인데요. 제목이 모두 다 꽃이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네. 듣다 보시면 제가 왜 이 노래를 추천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가사 속에 나오는 꽃처럼 우리 모두가 꽃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가 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골라봤는데 맞을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모두 다 꽃이야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중한 인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정 모두야 꽃이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